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라떼 앵커 이현우.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과거를 여행하는 이런 일이 너무나 신나고 새로운 추억을 또 만드는 것 같고 아주 행복하고 새해 너무 기쁘고 그런데 예진 씨는 어때요? 저도 그런데요. 아니 여기서 지금 포인트는 물론 저도 이거 하면서 즐겁지만 네. 제가 선배의 마음을 꿰뚫고 있다는 게 지금 여기서 포인트라고요. 어떻게 알았지? 손 한번 이렇게 줘보세요. 오케이, 알았다. 무슨 생각했어요? 빨리 퇴근하고 싶다. 아닌데요? 얘 왜 이러지? 얘 왜 이러지? 이상한 거 먹었나? 약간 이런 생각했는데요. 아, 그렇구나. 자, 어쨌든 간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동양굴지의 시설을 자랑하는 서울의 장춘체육관의 개관식이 지난 2월 1일 8천여 명 시민이 모인 가운데 성대히 베풀어졌습니다. 복합문화체육시설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장충체육관이 1963년 2월 1일 개관했습니다. 노천체육관으로 대한민국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육군체육관을 1959년 서울시가 인수해 운영을 맡은 건데요. 1963년에 본격적인 경기장으로 개보수했고 이곳은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설계하고 대한민국 기업이 직접 만든 첫 돔 경기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역사적인 경기들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그렇죠. 장충체육관에서는 1966년 김기수의 한국 최초의 복싱 세계 챔피언 등극, 김일이 이끌었던 한국 프로레슬링의 전성기가 펼쳐졌는데요. 국내를 대표하는 체육관으로 민속 씨름, 대통령배 배구대회, 농구 대잔치와 같은 대형 체육 행사, 공연, 선거 등이 열렸고 1983년 이만기 초대 천하장사를 배출한 제1회 장사 씨름대회도 열렸습니다. 이만기 장사는 번개같이 들배지기로 그암 최욱진을 넘어뜨리고 감격의 승리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 리모델링을 한 뒤 2015년 1월 17일 장충체육관이 재개장됐습니다. 당시에는 이 장충체육관이 국내를 대표하는 경기장이었네요. 그렇죠.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이라던가 1988년 서울 올림픽 종목별 경기도 이곳에서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 역사가 공존하는 체육관에서 행사를 좀 진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떻게 같이 MC, 더블 MC. 좋죠. 괜찮아요? 이번에는 1986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정부는 불량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해 주도록 한 품목별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을 마련해 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품목별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도록 하는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을 1986년 2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이 소비자 피해 보상 제도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종종 판매업자에게 갑질을 당하면서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예전 같을 때는 아유 둘이 알아서 해 싸우지들 말어 막 이랬다면 그러면 더 싸움 나는데. 네, 그럼요. 그쵸? 다 자기 주장만 하니까. 맞아요. 근데 소비자 분쟁 사건 사고가 이제 소통 부재 때문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주면서 판단이 달라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당하면 그에 따른 합당한 처리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히. 사실 어떤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 보상 제도를 내세우면서 말도 안 되게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조율하는 걸 점점 해왔던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피해 보상 규정에 대한 내용에는 각 소비자와 사업자 양쪽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공산품의 경우 반드시 품질 보증서를 내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194개 품목, 식료품 13개 품종과 81개 품목, 공산품 17개, 품종 82개 품목, 의약품 및 화학제품 6개, 품종 31개 품목, 운수업 4개 품종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물품의 제조, 유통, 품질, 가격 표시 등에 불만이 있어 피해 보상을 요구할 경우 제조업자, 판매자, 수입업자들은 22일 내에 판매 보상을 해주도록 규정했습니다. 재정 발표한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은 소비자와 기업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양자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는 준칙이 되어가지고
소비자 피해가 실질적으로 보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 제도를 통해서 소비자보호법 시행 5주년을 맞는 소비자보호정책이 크게 발전하는 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진 씨는 왜 그런 경우 없어요? 이렇게 뭐, 물건 샀는데 네. 아니 내가 봤던 거랑 다른 게 오거나 좀 품질이 다르거나 너무 있죠? 많죠. 저는 인터넷 쇼핑몰을 사실 자주 이용을 하는데 분명히 모델이 입은 거는 핏이 너무 예뻐. 본인 몸 때문이 아니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허위? 품질 자체가 달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뭐 저는 사실 뭐 반품을 요구를 하거나 뭐 글을 남기고는 하는데 사실 그런 과정 자체도 사실 뭐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때가 있어서 뭐 그냥 두고 있죠. 그러니까 집에. 아니 주문했는데 그냥 나중에 열어봐야지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맞아요. 근데 이거는 기간이 지났다고 뭐 피해 보상을 못 받는다고 하는 그런 경우 저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뭐 피해를 받을 경우에 해결 방법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를 하면 뭐 피해 구제에 대한 소비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소비자보호원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꼭 기억해 놓겠습니다. 소비자보호법 환불 규정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7일 이내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제35조에 의거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요. 네. 제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이 좀 어렵다는 점 꼭 잊지 마셔야겠고. 그럼요. 그래서 박스 같은 게 열 때 칼로 함부로 이렇게 열다가 훼손되면은 나중에 이게 보상받을 수가 없으니까 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과거에 오늘 있었던 다른 일들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1962년 오늘은 국민은행의 개점이 있었던 날이고요. 1968년에는 경부고속도로가 기공했습니다. 또 1989년에는 미국 LA에서 라디오 코리아가 개국했고요. 같은 날 한국과 헝가리 간의 국교 수립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과거 뉴스를 하루하루씩 살펴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오늘의 뉴스로 만나요.